SS증권방송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생활에 활력을 불어넣어주는 비타민 같은 시간, 이윤희의 스마트 생활 정보입니다. 네, 오늘은요, 어제보다 확실히 포근한 날씨입니다. 이틀 정도 반짝추위가 왔다 갔는데요. 이 반짝추위가 물러가고 나면 이제는 꽃봉오리들이 하나둘씩 피어날 시기입니다. 이제 조금 있으면 벚꽃 축제들도 이어질 텐데요. 네, 기대가 되는 그런 봄 날씨입니다. 네,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클래식 세계로 함께 가는 날이죠. 이윤희의 스마트 생활 정보, 그럼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오늘 함께할 두 번째 낭만파 음악가는요, 멘델스존입니다. 멘델스존만큼 생전에 존경과 그리고 영광을 누린 작곡가도 참 드물 텐데요. 네, 19세기의 모차르트라는 그런 찬사를 받기도 했습니다. 바로 그는요, 15세가 되기도 전에 이미 4편의 오페라와 여러 편의 실내 악곡, 그리고 피아노곡, 협주곡을 작곡해서 주변 사람들을 놀라게 했습니다. 그의 몇 작품들은 모차르트가 그와 같은 나이대에 작곡했던 작품보다 더 높은 수준이라는 평가를 받기도 했으니까요. 멘델스존 그의 음악이 얼마나 조숙한 음악가였는지를 짐작할 수 있게 하는 부분입니다. 또 그의 이름을 멘델스존 혹은 펠릭스 멘델스존으로만 알고 계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그의 전체 이름은요, 야고프 르드비히 펠릭스 멘델스존 바르톨리라고 합니다. 멘델스존은 어릴 때부터 음악적 재능을 자랑했고요. 당시에 유행하는 악기를 모두 다 다룰 줄 알았다고 합니다. 네, 또 그는 그의 작품뿐만이 아니라 다른 작품들도 문제없이 지휘할 만큼 능력이 뛰어났다고 하는데요. 그리고 세계 5개 국어를 구사하면서 시도 잘 쓰고 또 그림도 잘 그리는 그런 사람이었다고 전해집니다. 요즘 말로 하면 엄친아 정도라고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보통의 음악가들은 조금은 가난하고 또 음악과는 관련 없는 집안에서 태어나서 각고의 어려움을 겪게 되지만 멘델스존의 경우는 조금 다릅니다. 멘델스존은 생애 그의 이름은 펠릭스, 행운아라는 이름에 걸맞게 참으로 행복한 생애를 보냈다고 할 수가 있는데요. 그의 아버지는 유태인으로서 은행장이었고 그 덕택에 좋은 환경에서 음악을 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또 그는 혜택받은 결혼, 물질적으로 풍족한 생활, 좋은 벗과 교우 등은 정령 행운아 그 자체의 생애였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멘델스존은요, 우아한 용모와 세련된 사교성의 일면에는 항상 봄바람이 부는 듯한 느낌이 있었다고 전해지는데요. 왕후들은 다투어서 그를 초대했고요. 연주회에 도처에서 성공을 거두었다고 전해집니다. 네, 그는 바로 맑게 개어있는 푸른 하늘과 같은 그런 태양이었다고 하는데요. 후대 음악 평론가들은요, 다른 음악가들에 비해서 멘델스존의 음악은 안정감이 있고 또 따뜻한 것이 느껴진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1826년 셰익스피어의 한여름밤의 꿈에 깊이 매료된 17세의 멘델스존은 한여름밤의 꿈 서곡으로 그 꿈을 실현했습니다. 바로 플루트와 바이올린을 중심으로 하는 그 가볍고 경이로운 음향 세계에서 여태까지 그 누구도 상상할 수 없었던 신비로운 마법의 소리를 만들어낸 것인데요. 네, 셰익스피어 희곡 환상적인 분위기를 꼭 빼닮은 그런 곡입니다. 일찍이 이 놀라운 음악을 감격한 슈만도 마치 요정들이 직접 연주를 하는 듯하다라고 하며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고 합니다. 멘델스존의 한여름밤의 꿈, 네, 그 가장 유명한 것은 또 결혼 행진곡인데요. 바로 이 화려한 결혼 행진곡이 보통 우리가 결혼식에서 연주되는 곡입니다. 예식을 마치고 이 세상을 향해 행진하는 신랑과 신부를 위한 축복의 음악은 아마 지금도 세계 곳곳에서 울려 퍼지고 있을 텐데요. 연주회에서 멘델스존의 한여름밤의 꿈의 발췌곡이 연주될 때에도 결혼 행진곡은 결코 빠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한여름밤의 꿈은 극 음악이 음악회에서 연주될 때마다 대개는 서곡, 스케르초, 간주곡, 녹턴, 결혼 행진곡 순으로 연주가 된다고 합니다. 네, 자 그러면요, 멘델스존의 한여름밤의 꿈 중에서 가장 유명한 부분이죠. 결혼 행진곡 함께 감상하시겠습니다.
멘델스 존 그의 작품은요, 바흐와 핸델, 베토벤의 감화를 강하게 받으면서도 전혀 그 진가를 손상시키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그가 갖고 난 천성은요, 이들의 악성에 의해서 훌륭히 배양되었다라고도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9세 때 처음으로 연주에 나가서 만당의 갈채를 받은 멘델스 존은 예쁜 누이 동생과 함께 피아노를 배웠고요. 그리고 그리스어와 회화를 배우는 등 교양을 충분히 쌓았다고 전해집니다. 멘델스 존의 작품은 아름다운 가락과 밝은 음색이 넘쳐나고요. 그리고 시적인 내용도 뛰어났습니다. 특히 1826년 이 17세 때 방금 듣고 온 음악이죠. 한여름밤의 꿈과 같은 곡에서 그의 진가가 가장 잘 나타난다라고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네, 모차르트에게 행복한 생애를 주었더라면 아마도 멘델스 존과 비슷해졌을 것이라는 어느 비평가의 명언이 있지만 그가 얼마나 복이 많은 천재였는가를 또 방증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또 멘델스 존은 베토벤, 모차르트, 슈베르트를 세상에 소개한 또 공로자이기도 했습니다. 네, 멘델스 존은 1847년 11월 4일 38의 젊은 나이로 라이프치히에서 타계를 하게 되죠. 멘델스 존만큼 행복한 악성은 없었지만 거기서 공제하기라도 하듯이 그의 수명은 실은 너무 짧았습니다. 멘델스 존은 유태계이지만 일족은 그리스도교로 또 개종을 했다고 하는데요. 멘델스 존이라는 이름 끝에 바르톨디라고 붙어 있는 것이 바로 이러한 사회적 그리고 정치적인 신분을 명시하기 위한 것이라고 합니다. 네, 두 번째로 소개해드릴 곡은요, 너무나 유명한 협주곡이죠. 바로 바이올린 협주곡 2단조인데요. 멘델스 존의 전 작품 중에서도 최고의 걸작으로도 꼽히고 있습니다. 네, 베토벤과 브람스의 것과 3대 바이올린 협주곡으로 꼽히기도 하는데요. 다른 두 곡은 어떻든 간에 이 곡을 모르는 애호가는 없을 정도다 라고 할 정도입니다. 네, 정말 멘델스 존의 특유의 품이 있는 또 낭만적인 정서와 또 균형적인 고전적인 형식이 이만큼 과부족 없이 조화된 작품은 우선 눈에 띄지 않는데요. 선율의 아름다움과 화려한 기교의 매력은요, 바이올린 협주곡의 꽃이라고 하기에 충분한 그런 곡이기도 합니다. 네, 그럼 악장별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악장 알레그로인데요. 아름다운 여성의 각선미 같은 선율이 조심성 있게 관연하게 연주 위를 바이올린으로 높이 불려져 갑니다. 화려한 발전과 대응하는 절묘한 정취, 그리고 순수한 아름다움의 장식과 발랄한 정서가 그윽한 향기를 내뿜는 악장입니다. 네, 다음 2악장 안단테인데요. 경건한 종교적인 곡입니다. 아름답고 맑은 노래가 조용히 불려지는 곡이고요.
그리고 3악장 안단테 알레그레토입니다. 바이올린은 관현악 위에서 그 사명을 발휘하고요. 또 강렬하고 화려하게 약동해서 최고조에 이르게 됩니다. 네, 이렇게 해서 세 악장 모두 살펴봤는데요. 그럼 멘델스존의 바이올린 협주곡 2단조죠. 1악장 함께 하시면서 저는 오늘의 스톡으로 계속해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스톡 시간입니다. 오늘도 증권사 추천 종목으로 두 종목 준비했습니다. 첫 번째 추천 종목은요, 대신증권에서 추천한 호텔신라입니다. 종목 번호는 008770입니다. 홍콩, 마카오 반중국 시위 반사 효과로 인해서 한국 등 주변국의 수혜가 전망이 되면서요. 면세 사업자의 매우 우호적인 환경 조성이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네, 주요 우려 해소 국면에 접어들었기 때문에 분기 영업이익이 고성장 랠리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동사는 면세 유통 사업과 호텔 사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함과 동시에 여행 사업과 또 생활 레저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데요. 2008년 인천공항 면세점 입점을 시작으로 2010년 청주 그리고 대구 공항 면세점, 2011년 김포공항 면세점에 입점을 했고요. 세계 최초로 루이비통을 공항 면세점에 유치하는 등 지속적인 사업 확장을 통해서 선진 유통기업으로서의 면모를 갖춰가고 있습니다. 네, 그럼 계속해서 두 번째 종목입니다. 대신증권에서 추천한 토비스인데요. 종목 번호는 051360입니다. 카지노용 모니터 매출 증가로 성장세 지속이 전망되고 있습니다. 네, 실적 호조세는 올해도 지속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네, 동사는 디스플레이 전문 기업으로서 카지노 게이밍, 퍼블릭 디스플레이 기기 등에 사용되는 산업용 모니터와 또 시장 규모가 큰 휴대폰, 태블릿 PC, MP4 플레이어, 디지털 카메라, 내비게이션, 전장용 디스플레이 등에 사용되는 모듈과 또 모바일용 터치 패널을 주로 생산하고 있는 그런 업체입니다. 네, 수출이 전체 매출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오늘의 스톡으로요. 대신증권에서 추천한 호텔신라와 토비스에 대해서 알려드렸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즐거움과 재미 그리고 감동을 드리는 시간 오늘의 펀앤필입니다. 네, 오늘은 낭만파 음악으로 여러분들의 마음을 특히 또 맨델스존의 음악으로 여러분들의 마음을 촉촉하게 젖어들게 하고 있는데요. 네, 계속해서 여러분들을 감성에 젖어들 수 있도록 음악의 세계로 인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요 영상으로 함께 만나보시죠. 네, 함께 들으신 곡은 베토벤의 엘리제를 위하여였습니다. 우리가 보통 치고 있는 그런 기타가 아니라 이 5대의 기타를 두고 화음을 넣을 수 있다는 것을 알게 해준 것 같은데요. 정말 기발한 아이디어였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의 귀가 즐거우셨길 바라면서 오늘의 펀앤필은 여기까지입니다. 벌써 3월도 막바지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3월 한 달 또 어떻게 보내셨나요? 1월만큼이나 새로운 것들이 참 많이 시작되는 그런 달이 3월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오늘 하루 또 하루 되돌아보면서 즐겁게 마무리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내일 이 시간 더욱 알차고 즐거운 내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